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3년이 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천안함에 대해 막연한 의혹을 가진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아주세요. 골치 아픈 소리 다 빼고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야! 천안함 이슈는 정말 방대합니다. 딥하게 파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바로 배가 쪼개졌다는 점입니다. 천안함은 크게 세 동강이 났습니다. 함소, 함미,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골뚝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언뜻 배도 운송수단이니까 자동차나 비행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는 구조적으로 건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단면 아래에는 이렇게 함몰된 흔적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흔적을 수중 폭발의 증거로 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잠수함과 충돌한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안함 침몰을 설명하는 가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초설, 잠수함 충돌설, 그리고 외부 폭발설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가설이 천안함의 절단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초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천안함이 부드러운 모래톱 위에 자초되었고 모래톱을 빠져나오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불행히도 배가 암초 위에 오르는 바람에 함체가 그대로 쪼개졌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함몰 흔적은 암초에 올랐을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에는 암초가 없습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물론 자초된 배가 암초 없이 쪼개진 사례도 있습니다. 암초 없이 쪼개졌다면 순전히 함체에 데미지가 쌓여서 쪼개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함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죠? 피로 파괴로 자초되었다는 주장은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이유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단면을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위로 솟구친 형태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력이 아래에서 위로 작용했다는 뜻이지요. 상부 갑판이 부풀어 오른 거 보이시죠? 외력이 이 높은 곳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자초로는 이런 흔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초설은 다음에 설명할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신 신상철님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신상철님도 자초만으로 천안함이 쪼개졌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실 합두단 발표를 부정하는 분들조차 자초설은 어이없는 주장으로 여깁니다. 천안함에 큰 관심은 없지만 군 발표에 막연한 불신을 가진 분들이 주로 자초설을 믿는 것 같습니다. 자초설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거지요. 긁힌 자국이 있네, 스크류 가위였네, 이런 건 죄다 미시적인 얘기입니다. 자초설을 주장하려면 자초로 어떻게 이러한 절단면을 남기면서 배를 쪼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대답은 자초로는 이런 절단면을 남기면서 천안함을 쪼갤 수 없다입니다. 잠수함 충돌설, 신상철님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돌핀급 잠수함이 비밀리에 한미연합 대잠훈련에 참가하였다. 어떤 이유로 잠시 자초되었던 천안함은 항로를 잃고 잠수함이 항로에 들어서게 된다. 불행히도 잠수함은 천안함을 너무 늦게 발견하였고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잠수함은 함을 지키고자 긴급 부상을 실시하였다. 잠수함은 천안함에 자연 선저를 들이받아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상갑 교수 연구진은 2,700톤짜리 선박의 중간 부분을 4배가 큰 1,500톤짜리 선박이 약 26km의 속력, 80도의 예각으로 충돌했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충돌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밀려나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딱 웨이트 중앙에 무게 중심에 때린 게 아니고 구멍만 뚫리는 정도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 정도는. 왜냐하면 앞에 보여줬듯이 물에서 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밀려서 나가니까. 천안함의 만재 배수량은 1220톤이고 돌핀급 잠수함은 1900톤입니다. 체급 차이가 1.5배 정도 납니다. 뉴스타파의 시뮬레이션 조건은 이보다 가혹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무려 4배나 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배는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냥 밀려났습니다. 물에 둥둥 떠있는 배를 충돌로 쪼갠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충돌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내려면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키우려면 속력을 높이거나 질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물속에서 속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빨라봤자 시속 6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빠르지 않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키우려면 질량을 키워야 합니다. 돌핀급보다 훨씬 큰 잠수함과 충돌한다면 천안함을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가설이 바로 미국 잠수함 충돌설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라는 얘기도 있고 로스앤젤레스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됐든 수중 배수량이 7톤에서 8,000톤에 달하는 대형급 잠수함들입니다. 천안함보다 덩치가 대여섯 배 정도 큰 형들이니까 이 정도 질량이면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침몰 당시 근처에서 한미연합 대잠훈련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잠수함을 등장시켜도 스토리 전개에 크게 위화감이 없습니다. 신상철 씨의 가설은 꼬꼬마 이스라엘 잠수함이 한국까지 그 먼 거리를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이동해야 한다는 무리한 설정이 있거든요. 사실 순 억지지요. 그런데 미국 잠수함을 등장시키면 그런 억지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미국 잠수함 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고 해역 수심이 너무 얕거든요. 가장 깊은 곳도 47m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 잠수함 길이만 최소 110m 이상입니다. 수심 47m면 잠수함이 겨우 몸만 담글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안전 자망심도 최소 자망심도 이딴 거 다 무시하더라도 이런 자국을 남기려면 잠수함이 부지런히 달려와서 선저에서 위로 들이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각도로 부딪히면 천안함이랑 충돌하기 전에 잠수함이 먼저 좌투될 판입니다. 아담한 돌핀급 잠수함은 최소한 기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핀은 질량이 부족합니다. 돌핀급으로 설명하자니 질량이 부족하고 질량이 충분한 미국 잠수함을 끌어오니 공간이 안 나옵니다. 딜레마네요. 그래서 또 다른 잠수함 충돌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의 함교탑과 부딪혔다는 주장입니다. 함교탑과 충돌했다면 어찌어찌 공간은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연 함교탑과 부딪힌다고 천안함이 쪼개질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영국 핵추진 잠수함 HMS 엠보시가 지브롤터 근해에서 상선 엠보이 안드레아스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HMS 엠보시는 잔망경 신도에서 자망 중이었습니다. 얕은 물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돌한 엠보시는 함교탑 꼭대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안드레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동강 났을까요? 상선 안드레아스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엠보시는 지브롤터에서 임시 수리를 받았지만 안드레아스는 계속 항해해서 7월 22일 포르투갈 세투발에 도착했습니다. 함교탑은 충수구역입니다. 잠수하면 물이 차는 구역이란 뜻이죠. 간혹 함교탑에 유리창이 있는 잠수함이 있어서 잠수 중에 창밖을 내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교탑은 수상에 올라왔을 때 사용하는 구역이에요. 잠수 중에는 물이 찬답니다. 잠수 중에 승조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악력선체라고 합니다. 잠수함 악력선체가 부서지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교탑은 충수구역입니다. 악력선체가 아닙니다. 신상철 씨 주장처럼 굳이 긴급 보상 같은 위험한 짓 할 필요 없이 급하면 함교탑으로 부딪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딪힌다고 천안함이 부러지지도 않고요. 절단면을 설명하자니 잠수함이 너무 작고 큰 잠수함을 끌고 오니 수심이 문제고 수심 문제를 해결하니 천안함이 안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가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피로파그에 의한 자초설과 미국 잠수함이 천안함 아래에서 서서히 부상하면서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는 주장입니다. 두 주장은 천안함 절단이 서서히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망 장병 대부분은 한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두 주장대로 절단이 천천히 일어났다면 누군가 한미에 있던 장병들이 대피하지 못하게 가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천안함이 좌초한 후에 함장이 중앙 수밀문 및 주요 수밀문을 폐쇄하고 또한 이후에 잘못된 대처로 장병들의 사망 및 천안함 침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원일 함장이 한미에 있는 장병들을 가두어서 몰살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빡세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 근거가 있는가? 있을 리가 없죠. 대신 천안함 생존자들한테 함장이 이런 짓을 했는데 어째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느냐라며 비난합니다.
이런 게 진짜 2차 가해입니다. 잠수함에 의한 선박 충돌 사고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배에 구멍이 나거나 정복되는 사고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충돌로 배가 절단된 경우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는 충돌로 두동강 내기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이건 순전히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넓은 바다에 천안함을 갖다 놓고 버지니아급이 작정하고 들이받아도 천안함을 두동강 내기는 어려울걸요? 지금까지 잠수함 충돌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지만 진짜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잠수함 충돌설의 진짜 문제는 잠수함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심이 너무 얕습니다. 이 정도 여유가 있는데 얕다고? 잠수함이 물속에서 어떻게 항해하는지 알게 되면 얕다라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잠수함은 물속에서 어떻게 위치를 찾아갈까요? 수상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하면 쉽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물속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어요. 잠수함에는 유리창도 없고 레이더도 물속에서는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잠수함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찾아가기 위해 관성항법을 이용합니다. 관성항법이 뭐냐고요? 관성항법은 어릴 때 해보았던 장난이랑 비슷합니다. 눈을 꼭 감고 원하는 블록까지 걸어가는 장난. 한 번쯤 해보셨죠? 이때 어떤 방향으로 몇 발자국 움직일지는 눈을 감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관성항법이랍니다. 수상에서 GPS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물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얼마만큼 이동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물속은 가시광선의 도달거리가 짧아서 눈으로 주변을 파악하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자망은 어떤 의미에선 눈을 감고 걷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매핑 소나와 헤드 지형도가 필요합니다. 매핑 소나는 일종의 능동 소나인데 음파를 쏴서 해저의 지형을 파악하는 장치예요. 해저 지형도는 말 그대로 바다 밑의 지형을 표시한 지도이고요. 매핑 소나로 심도를 측정한 후 측정한 심도를 해저 지형도에서 찾으면 잠수함이 원하는 위치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요약하면 눈을 감고 이동한 후 관성항법, 눈을 뜨고 매핑 소나, 블록 위치 확인하기, 해저 지형도. 이게 물속에서 잠수함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성항법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치 오차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매핑 소나도 오차가 제법 있고요. 가장 민감한 매핑 소나조차 수미터의 오차가 난다고 하네요. 게다가 수온이나 영본, 지형, 수중장애물 등에 의해 매핑 소나의 오차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림처럼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잠수함 충돌설은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기도 힘든 와중에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덩치 큰 사람이 눈을 가리고 좁은 골목길을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충돌했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 여부를 떠나서 수조원짜리 잠수함을 가지고 이런 위험하고 무리한 짓을 왜 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다투만 되어도 승조원 130명이 모두 위험해지는데 말이죠. 잠수함 충돌설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천안함을 쪼갤 만큼 커다란 잠수함은 아예 근처에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뭐 근처에 가야 충돌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잠수함이 침몰 해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 치고 논리를 편 겁니다. 잠수함 충돌설은 오로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소리를 하려고 모든 개연성을 포기한 주장입니다. 정보 발표에 얼마든지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이 진실을 잡아먹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천안함 절단 이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절단 이미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여전히 잠수함과 충돌한 흔적으로 보이십니까?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 중에는 폭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외부 폭발설을 알아보기에 앞서 폭발 현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버블제트 이야기입니다.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